뉴스이니시 오늘 인사가 늦었습니다.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합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 김용남 전 자유한국당 의원,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이번엔 대통령이 90분간 직접 사회를 보고요. 기자들은 질문 선택을 받기 위해서 한복을 입고 오거나 뭔가를 작심하고 들고 왔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이렇게 손들어 들어주시면 또는 다른 방식으로라도 질문하고 싶다라는 뜻을 표현해 주시면 제가 제 마음대로 예, 안희근 기자님이 뭐 방안을 다 말씀해 주셨고요. 예, 그렇게 저도 뭐 설득하고 중재하겠습니다. 국내 정치에 대해서도 외신도 관심 있어요? 예. 그러면 외신 저 가운데 있는 분 한번 물어보죠. 이 자리를 빌려서 20대 남성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시죠.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노영민 그 실장 인사는 무슨 친문을 더 강화했다. 저 이런 우리 이제 언론의 이 평가에 대해서는 약간 조금 좀 안타깝습니다. 청와대는 다 대통령의 비서들이기 때문에 친문 아닌 사람이 없는데 더 친문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아마 물러난 임종석 실장이 아주 크게 섭섭하지 않을까. 90분에 24명이 질문해서요. 상당히 길게 진행됐던 신년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이 한복 입고 온 기자분도 있었는데 고생한 보람 없이 선택은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복까지 입어야 됐던 사연이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이렇게 뭐 따로 사회자도 두지 않고 본인이 직접 기자회견을 이렇게 진행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나랑 눈 마주치는 기자한테 질문을 받겠다. 그리고 사전 질문 접수 진행을 하셨고 대신에 외교부터 시작해서 경제, 정치 현안, 안보 이런 부분까지 쭉 어떤 테마만 크게 주제만 크게 나눠서 진행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복까지 입었던 분도 나왔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질문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고요. 질문을 가지는 세프님도 좀 있었어요. 조금 전에 이제 어떤 기자분은 질문 내용이 너무 자세하다 보니까 질문 안에 제가 답할 내용이 다 들어있었습니다라고 답을 이제 그렇게 넘겼던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어떤 기자분은 조금 해프닝했습니다만 자기 어떤 소속이라든가 이름도 안 밝힌 채 모호한 내용의 어떤 질문하는 바람에 또 그분의 기자 이름이 뭐 포털 사이트에 실시간 검색어 1위로 올라가면서 무례하지 않았냐는 그런 지적도 받기도 했었고 잠시 뒤에 그분 질문 소개하려고 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왔듯이 화제를 많이 모았던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총평을 한다면 어떻게 정리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는 오늘 이제 특히 경제 관련 얘기들을 참 많이 하셨는데 경제 관련 얘기뿐만이 아니라 뭐 청와대 내 인사 문제라든가 아니면 본인의 지지율과 관련된 부분까지 다양한 질문들이 쏟아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거의 망설임 없이 질문을 답변들을 많이 하시기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고 준비를 하시고 나왔던 자리였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한복 입은 기자 선택 안 한 건 잘하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다음 회견 때는 연미복에 어떤 옷이 나올지 모르니까 말이죠. 자, 김 교수님은 어떻게 한마디로 정리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회견을요. 지난해 북한에서 이제 당 중앙위 전원을 열어가지고 병진 노선을 이제 마무리하고 경제 총정 노선을 선언했거든요. 오늘 저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보면서 경제 총정 노선을 다시 한번 대한민국에 선언한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29분 모두의 기자회견 중에서 21분이 경제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저도 쭉 처음부터 지켜봤는데 정말 경제가 심각하구나, 경제에 올인하겠다, 그리고 경제를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강력한 절박함 같은 것들이 묻어났고요. 실제로도 기자회견 이후에 이제 기자들 문답에서도 경제에 관한 이야기들이 제일 많이 나왔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이번에 신년 기자회견에 보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여전히 고집은 여전하시구나. 그러니까 경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는 좋으시나 경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야당의 비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포용적 국가라든지 혁신성장이나 소득주도 성장이 부작용이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께서 누누이 제가 볼 때 몇 차례 반복적으로 우리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는 이상이 없다, 옳다 이렇게 계속 몇 번 강조한 걸로 보셔서는 여전히 이제 당신이 생각하시는 이 경제정책 노선에 대해서는 수정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히신 것 같습니다. 네, 그걸 어떤 기자가 받아서 오늘 자신감이 질문을 한 것 무엇냐고 같아요. 물어봤었죠. 실업자가 18년 만에 최대의 규모였던 경제 문제, 아무래도 문 대통령 신년 회견의 가장 큰 고민거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경제 기조를 바꾸지 않는 그 자신감은 어디에서 근거한 거냐고 바로 직격탄을 날린
기자도 있었는데요. 정말 각본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현장으로 모시겠습니다. 가장 힘들었고 아쉬웠던 점은 무엇인지? 뭐 역시 뭐니 해도 고용 지표가 부진했다. 국민들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이 가장 아쉽고 아픈 점이었습니다. 정부의 정책 기조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 기조는 그대로 유지해 가면서도 보완할 점들을 충분히 보완해서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사회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여론이 굉장히 냉랭하다는 거 또 그 대통령께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께서 현 정책에 대해서 그 기조를 바꾸시지 않고 변화를 갖지 않으시려는 그런 그 이유에 대해서도 알고 싶고요. 그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좀 우리 사회의 양극화 또 불평등 구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 불가능하다. 라는 점은 오늘 제가 그 모두 기자회견문 30분 내내 말씀드린 것이었고, 그래서 그에 대해서 필요한 보완들은 얼마든지 해야 하겠지만 그 오히려 정책 기조는 계속 유지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은 뭐 이미 충분히 드렸기 때문에 또 새로운 뭐 이렇게 답을 필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저 질문했던 기자가 지금 하루 종일 실시간 검색어에서 떠나질 않았는데요. 김 의원님 어떻습니까? 지금 경제 관련해서는요. 총리도 잠시 뒤에 이재용 부회장과 악수하면서 이 맞절하는 장면을 저희가 나오면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궤도 수정보다는 총력전, 보완에 방점을 찍은 것 같거든요. 그 점이 가장 답답한 점이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대통령 그 연설문과 또 문답을 이어서 보면 요지는 이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건 사실인데 그거는 제 잘못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상황이 엉망이었고 지금 정부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건 아닙니다로 요약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연설문 내용 중에 어떤 부분이 가장 놀랍기도 하고 경악스러웠냐면 우리나라를 가리켜서 부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이 가장 극심한 나라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부 들어서서 양극화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어떤 지표, 뭐 지니 계수로 보든 어떠한 경제학적인 지표로 보더라도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나라는 전혀 아니거든요. 근데 대통령께서 저런 말씀을 하시니까 좀 황당하기까지도 하고 이 청와대 연설기록 비서관은 반드시 좀 교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이 가장 답답했고 그 지금 총리가 뭐 대기업 오너를 만나고 그러는데 오늘 연설문에서도 드러났지만 정부가 주도해서 경제 성장을 이끄는 게 아니에요. 경제가 정부가 방해를 하지 않는 게 중요하거든요. 좀 방향이 잘못됐습니다. 자, 지금 이게 경론을 불러일으키는 기자회견인데요. 무엇보다 큰 기사는 문 대통령의 답변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질의응답 시간에요. 김태우 전 수사관 그리고 신재민 전 사무관의 폭로 파문에 대해서 물었는데요. 공개적인 답변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함께 듣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젊은 공직자가 자신의 그 판단에 대해서 소신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그런 것은 뭐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일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신재민 사무관의 문제 제기는 자기가 경험한, 자기가 보는 그 좁은 세계 속의 일을 가지고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정책 결정은 그보다는 훨씬 더 복잡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신재민 사무관이 알 수 없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고 그 장관의 결정이 본인의 소신 있는 결정하고 판단하고 달랐다. 그래서 그것이 무슨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정책의 최종적인 결정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대통령이 최종적인 결정을 하라고 국민들이 대통령을 직접 선거한 겁니다. 이제 이런 과정에 대한
그 부분을 신재민 사무관이 잘 이해를 하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김 교수님, 지금 네. 신재민 전 사무관은 계속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요. 김태우 전 수사관은 청와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지금 검찰에 오늘 다시 출석을 했습니다만 네. 대통령의 입장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저 부분을 주의 깊게 들어봤는데요. 일단 김태우 수사관 관련해서는 이제 정부 청와대 입장을 그대로 이제 반복하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개인의 일탈 행위다. 그러니까 우리 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민간인 사찰이라든지 이런 특감 발언의 권한 남용이라든지 이런 건 없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이것은 개인이 잘못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수사에서 보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간단하게 말을 했고요. 저는 그와 관련해서 대통령의 인식이 역시 그때 여기 세모에 있었던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나왔던 비서실장과 민정수석 입장과 똑같다는 걸 확인했고 네. 다만 저는 대통령 입장에서 저 상황이라면 당연히 저 질문은 나올 거라고 예상했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좀 아쉬웠던 것은 저렇게 규정을 하더라도 마지막 한마디로 덧붙였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냐면 어찌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일탈이었지만 그러나 그 김태우 수사관은 1년 6개월 동안 근무했던 문재인 정부 아닙니까? 근무했고 그 김태우 수사관의 일탈행위가 묵인되었다고 한다면 그것들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 통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네. 부분이 빠진 게 있고요. 신재민 사무관 관련해서는 저는 대통령이 상당히 균형 감각을 있게 설명을 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젊은 사무관이고 훌륭한 사무관이다. 그러나 자기가 본 것이 전부일 수는 없다라고 비장하게 너무 하지 말아달라. 그다음에 네. 건강해서 다행이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는 균형 감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 필요한 건 대통령이 저 정도 이야기를 정리를 했으면 기재부는 당장 고발을 취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재민 사무관이 치기하는 행동이었지만 정의로운 행동이었고 그가 아는 상황 속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한 진정성이 있다고 대통령도 판단을 한 거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기재부에서 고발을 당장 취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 의원님. 일단 김태우 수사관 관련해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이다 한 것은 네. 검찰에게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신재민 전 사무관이 폭로한 것은 정책 결정이 아니고 그 국가 채무 비율을 왜 떨어뜨리면 안 되는지 그게 전 정권에 대한 정치적 공격을 위해서 악용하기 위해서였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이거든요. 그걸 정책 결정의 문제로 두리뭉실 넘어가기는 네. 어렵고요. 더군다나 최근에 그 청와대 30대 중반의 행정관이 육군참모총장을 카페에서 불러서 인사 관련한 얘기를 하다가 가방을 분실했다는데 오늘 그 가방을 사실은 술집에서 분실했다는 새로운 의혹이 네. 제기됐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각본 없이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주고받았다고 하는데 사실은 사실대로 국민들께 알려드리는 것이 더 우선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변호사님이 안 계세요. 진짜 오늘 김태우 또 신재민 두 사람과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지난해 급속도로 연말 세모의 그 운영위원회까지 열릴 정도 그 조국 수석이 직접 출석을 할 정도로 어떤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사실 네. 대통령으로서는 어떤 부담을 가졌던 사안도 맞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 새롭게 드러난 사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오늘 대통령이 직접 저렇게 말씀하신 걸로 어느 정도는 좀 정리가 되는 분위기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 이낙연 총리나 노영민 실장이나요, 홍남기 부총리나 이 총력전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자, 이게 때가 늦었을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하면 될까요, 교수님? 짧게 저희가 들을 저는 수 있다면. 지금이라도 경제에 신경을 쓰고 경제 청와대나 내각이 온 힘을 기울이는 건 잘한 거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이낙연 총리가 이재용 부회장을 만나고 그다음에 새로 임명된 비서실장 노영민 실장에게도 경제계 인사를 만나보라고 하고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홍남기 또 총리도 부총리도 계속 경제 행보를 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는데 문제는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정한 경제정책의 방향 안에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께서 오늘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것처럼 경제정책에 문제가 없다라고 일단 가이드라인을 쳐버리면 네. 부총리든 국무총리든 비서실장이든 그 안에서 움직이는 열심히 노력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경제정책의 성과를 믿고 가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자유로운 결정입니다. 그 문재인 정부가 책임지고 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 제기했던 여러 가지 경제정책의 궤도 수정에 대해서는 저는 대통령께서 조금 더 겸허하게 유연하게 비판의 목소리나 어떤 수정의 목소리를 좀 수용하는 그런 좀 자세를 가졌으면 하는 게 어떨까 나는 네. 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까지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이 경제 총력전 과연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요.